하이빈의 책 읽기.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자, 페스트는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부분은 2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은 추상적입니다. 페스트가 더욱 성해져서 일주일에 사망 환자 수가 평균 500명에 달하고 있는 병원에서 보낸 그날들이 정말로 추상적이었을까? 그렇다. 불행 속에서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면이 있다. 그러나 추상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할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추상과 대결해야 한다. 다만 리우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임시병원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진찰실이 마주 보이는 방에다가 접수실을 꾸미게 했다. 땅을 파서 크레조렉을 탄 물을 채워 옷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는 벽돌로 작은 섬을 만들어 놓았다. 환자가 그 섬으로 운반되면 재빨리 옷을 벗어서 옷은 물속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몸을 씻고 물기를 거두고 껄껄한 병원용 네일로 갈아입혀진 환자는 리우의 손으로 넘어왔다가 다음에는 병실로 운반되는 것이었다. 부득이 어떤 학교의 실내 체육관까지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 그 속에 갖추어 놓은 모두 500개나 되는 침대는 거의 전부가 환자로 차 있었다. 리우 자신의 주의하에 진행되는 오전의 환자 접수와 백신 주사나 종기 수술을 마친 다음 리우는 다시 통계를 검토하고 나서 오후의 진찰을 위해서 자기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저녁 나절에야 마침내 왕진을 갔다가 밤 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그 전날 밤에 리우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서 온 전보를 그에게 건네주다가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네, 떨리는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참고 견디다 보면 마음이 진정되겠죠. 그는 튼튼하고 강단이 있었다. 그리고 실상 아직 피곤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례를 들어서 왕진 같은 것은 지긋지긋했다. 유행성 열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곧 그 환자를 당장 끌려가도록 만드는 일이 되었다. 그럴 때면 정말 추상과 난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병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완치되거나 죽기 전에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동정해 주세요, 선생님. 타루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부 여자의 어머니인 로레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던가? 물론 의사는 동정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질 못했다. 전화를 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내 앰뷸런스의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이웃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얼마 후엔 불이 나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결국 싸움과 눈물과 설득, 요컨대 추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신열과 불안으로 과열된 아파트 속에서 여러 가지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자는 끌려간다. 그제서야 리우는 그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처음 몇 번은 전화를 거는 것으로 그치고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은 채 다른 환자들에게로 달려가곤 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제는 그 결과가 뻔한 이별보다는 차라리 패스트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아우성을 치고 명령이 내려지고 경찰이 개입하고 그런 연후에는 무력으로 환자를 탈취하고 만다. 초기의 몇 주일 동안 리우는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왕진하는 의사 한 명에 자원봉사 감독관이 한 사람씩 따르기로 되자 리우는 한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매일 저녁이 그가 로레 부인 집에 들어갔던 날 저녁과 비슷했다. 부채와 조화로 장식해놓은 조그만 아파트 방에 들어갔을 때 환자의 어머니가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설마 요새 한창 떠들썩한 열병은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그는 호디불과 속옷을 들치고 배와
넓적다리에 생긴 붉은 반점과 부어오른 임파선을 들여다보았다. 그 어머니는 자기 딸의 넓적다리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매일 저녁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징후를 띤 노출된 배를 앞에다 놓고 추상적으로 되어버린 표정으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었고, 매일 저녁 사람들의 팔이 류의 팔을 비틀고 늘어졌다. 무용한 말들, 약속들,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또 매일 저녁 앰뷸런스의 사이렌은 모든 고통과 마찬가지로 헛된 감정의 발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연속되기만 하는 저녁들을 오래 겪고 나자 리우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비슷한 광경의 기나긴 연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페스트는 마치 추상처럼 단조로운 것이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리오 자신이었다. 그는 그날 저녁 공화국의 여신상 밑에서 오직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한 벅찬 무관심만을 의식하면서 랑베르가 들어간 호텔의 문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